24점이 나왔네. 결과는 예상대로 심각했다. 우리가 지금 우울하다 안 하다는 10점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점 미만이면 괜찮아요. 근데 10점 이상이면 나쁜 건데 27점 중 24점이니까 굉장히 나쁘신 거죠. 그렇죠. 호흡기 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중 23%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회적으로 조금 위치가 덜 잡히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게다가 숨이 차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력이 떨어지고 활동에 제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잃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단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다니는 계단이.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지죠. 느려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유발된 우울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다. 따라서 조기 진단은 물론 주위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병이다. 1990년 세계 사망 원인의 6위였었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2020년에는 사망 원인 3위가 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병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흡연자가 급속도로 늘어났고 흡연율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40세가 넘은 흡연자라면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를 통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 치료 방법을 알아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t is an extremely common disease. In this country, in the United States, estimates suggest that some 13 to 14 million people have been diagnosed with COPD, and evidence suggests that at least that many more, probably up to 30 million people, actually suffer from the disease and have gone undiagnosed. So most of us believe that the epidemic that is COPD is only at its beginning and that it will get far worse over the course of the next 10 or 20 years.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지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다. And part of the reason why it is so difficult to make the diagnosis is that many people who have the symptoms of the disease, and the prominent symptoms are cough and shortness of breath, many people decide that those symptoms are simply a part of the aging process.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 학회의 조사 결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모르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76%에 달했다. 심지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마저 71%가 증상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2억여 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발표했다. 범지구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골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을 경고하고 전 세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한 골드는 세계 COPD의 날을 지정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골드와 함께 COPD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마르티네즈 교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COPD currently is not a curable disease, but it is a treatable disease. And so if you look at most of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that are advocating treatments for COPD, almost all of them have changed the tone, not to COPD as a curable disease, because it isn't, but COPD is a preventable disease,
and it's a treatable disease. 심장섭 씨는 7년 전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생각지도 못한 병이었지만 그는 절망보다 희망을 택했다. 그런 고생이 나한테 닥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지 잘 치료받아서 극복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죠. 병을 알게 된 후 심장섭 씨는 40년을 피운 담배부터 끊었다. 꾸준한 치료와 함께 운동도 시작했다. 서서히 숨찬 증상도 사라졌다. 금연은 폐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심 씨의 폐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오셨을 때 폐기능 보시면 검사 결과 과거 67%였던 폐기능이 72%로 호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이분이 적절하게 치료를 않고 담배를 계속 타셨다면 사실은 그 사이에 폐기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됐을 겁니다. 65점에서 아마도 한 50점이나 45점 이렇게 떨어지셨겠죠. 금연은 이럴수록 좋다. 담배를 피우면 폐기능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하지만 45세에만 금연해도 폐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 지금 배우실 복식호흡은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는 금연과 함께 적극적인 호흡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후 코로 자 입으로 호흡질 치료를 한다고 해서 내 폐기능이 50점이던 게 갑자기 60점, 70점 되는 것이 아니고 호흡재활 치료는 똑같이 50점의 폐기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훨씬 숨이 덜 차게, 훨씬 더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훨씬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호흡재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호흡 재활 치료의 기본은 복식 호흡이다. 오른손은 배꼽뒤에 얹어주시고 왼손은 가슴 중앙에 얹어주시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배를 충분히 불려주시고 코로 숨을 마셔주시고 입술을 오므려서 숨을 천천히 끝까지 내쉴 때 손을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과 배의 근육을 강화시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호흡과 관련된 근육은 모두 상체에 있기 때문에 탄력 밴드를 이용해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깨 넓이 정도로 이 밴드를 잡으시고 팔꿈치를 펴신 상태에서 배를 내밀고 코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입으로 내쉬어주실 때 팔을 양쪽으로 당겨주십니다. 다 내신 다음에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서 배를 내밀고 코로 숨을 마시고 다시 내쉴 때 팔을 옆으로 잡아당깁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을 통해 하체의 근육도 강화시켜야 한다. 다리의 근육이 지치게 되면 이 지쳤다는 표현을 머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로 내가 숨이 차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기능이 똑같이 50점이라 하더라도 다리 근육이 튼튼해서 다리가 지치지 않으면 훨씬 숨찬 증상은 줄게 되는 겁니다.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온 김중환 씨. 원인은 다름 아닌 감기였다.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에게 감기는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치명적이다.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악화되면서 COPD의 급성 악화를 겪어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때로는 그런 급성 악화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COPD 급성 악화를 겪으신 환자분의 예후는 불량한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1년 생존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예후가 나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희호 씨도 급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렴 예방 주사를 맞았다. 독감과 폐렴 예방 접종은 급작스런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최선의 예방법이다. 작년 12월 신경식 씨는 폐암을 선고받았다.
이